보안 요원, 이 사람 당장 내쫓아요. 잠깐만요. 저 그냥 제 코드 관련 상담 좀 하러 온 거예요. 코드? 지금 장난하십니까? 여기 최신 디바이스를 취급하는 프리미엄 매장입니 시각장애인이 무슨 코드를 짜겠다고. 저는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사람입니. 그리고 오늘 약속도 잡혀 있었어요. 웃기시네. 아까부터 고객님들 줄은 계속 길었고 당신만 혼자 소리 높여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누가 시각장애인을 받아줬습니까? 적당히 하시죠. 눈길이 꽂히는 순간 매장 안공기는 순식간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다른 고객들도 알게 모르게 시선을 돌려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중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캡모자로 얼굴을 가린 남자가 조용히 매장 한쪽에서 이 모든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자신의 신분을 감추려는 듯 모자를 깊이 눌러쓴 채로 말없이 상황을 관망하고 있었다. 보안 요원. 점원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람 그냥 나가라니까요. 당장 처리하세요. 기다리세요. 전 억지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제 담당 엔지니어와 이미 통화했었고 특별히 제 접근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가 장치가 필요한지 검토하자고 해서 온 거예요. 엔지니어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점원은 코웃음을 치며 팔짱을 꼈다. 여기서는 VIP 고객이 우선이에요. 당신이 뭔가 대단한 걸 만든다고 해도 지금 우리 매장에 방해만 되고 있잖아요. 곁에서 이를 지켜보던 몇몇 고객들이 작은 목소리로 웅성대기 시작했다. 저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시각장애인을 저렇게 대하는 게 말이 돼? 직원이 저렇게까지 하는 건 처음 보는데. 그러나 매장 내부는 이미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보안 요원이 다가서자 시각장애인 프로그래머 이준혁은 지팡이를 꼭 쥔 채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그의 안경 뒤에는 눈동자가 거의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는 분명히 두려움을 참으려 애쓰고 있었다. 제발 제 이야기를 좀 들어주세. 저는 시각장애인이지만 접근성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코드를 개발했습. 이걸 여기에 시연하려고 약속까지 잡았다고요. 코드가 뭐가 됐든 우린 관심 없어요. 어서 나가세. 프리미엄 서비스 시간을 뺏지 마시고. 그 순간 캡 모자를 쓴 남자의 손이 잠시 움찔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은 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면서 매장 한구석에 서 있었다. 관리인 매장 한가운데서 벌어지는 불편하고도 노골적인 차별의 장면은 다른 고객들에게도 충격적이었다. 바깥쪽 유리문을 통해 밤이 깊어가는 서울 시내가 보이지만 정작 이곳은 검은 구름이라도 낀 것처럼 어둡고 무거웠다. 몇몇이 휴대폰을 꺼내들고 촬영하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소셜미디어 라이브를 켜는 눈치였다. 그 영상이 지금 인터넷으로 퍼져나가고 있는지 이 이야기를 보고 있는 당신도 분명히 궁금할 것이다 하지만 잠시만 더 집중해서 지켜봐 달라. 오늘 이곳 강남 중심가의 최첨단 디바이스 전문 프리미엄 매장에서 과연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까? 그리고 이 이야기는 과연 어디로 이어질까? 분명 계속 볼만한 가치가 있을 것이다. 우리 다음에 또 오게 될까? 누군가 조용히 중얼댔다. 이대로 넘어가면 안 되겠지. 누군가는 이 상황을 제대로 기록해야 해. 맞아. 지금 찍고 있으니까 다들 지켜봐 줬으면 좋겠어. 분위기는 점점 더 뜨겁게 달아오르면서도 무엇인가 대단한 반전이 곧 나타날 것 같은 기분을 자아냈다. 카메라에 비친 매장의 로고가 선명하게 빛나고 몇몇 사람은 구석에 서 있는 그 남자를 힐끗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그의 정체를 알지 못했다. 관리인 아니 이게 무슨 소리야. 여긴 퓨처링크 강남 플래그십 스토어잖아. 그렇습니다, 고객님. 가장 신형의 스마트 디바이스와 소프트웨어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렇게 화려하구나. 실내가 엄청 넓고 2층까지 뚫려 있는데 저 천장에 달린 거 다 디지털 스크린인가? 네, 천장에서 내려오는 공면, 디스플레이가 실시간으로 제품 데모 영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부터 안내 방송도 들리는데 뭐라 하지? 10시에 OGA 기반 AR 시연이 있다고 하던데 마습 워낙 유명한 행사라서 사람들이 몰렸나 봐요. 두 명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젊은 고객들이 수군대자. 그 옆에서 지켜보던 중년 부부도 고개를 끄덕였다.
진짜 요즘 세상엔 이런 고급스러운 매장도 다 있네. 게다가 예약까지 받아가며 전문가와 1대1 상담도 해준다니. 그러게요. 그런데 저 시각장애인 분도 예약이 있다고 하는데 직원이 못 믿는 모양이네요.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장 안 스피커가 울렸다. 3층 이벤트 홀에서 곧 진행될 개인 맞춤형 AI 기기 접근성 세미나에 참석하실 분들은 미리미리 이동 부탁드립니다. 이 안내 방송이 울리는 와중에도 문제의 점원은 이준혁에게 냉랭하게 말했다. 이봐요, 방금 들었어요? AI 기기 접근성 세미나라고요. 근데 저건 VIP 초청 행사예요. 일반 고객이 들어갈 수 없으니 얼른 돌아가세요. 저도 그 행사에 초청받았다고요. 어이가 없네. 서류라도 있어요? 스마트폰에 초청 이메일이 있는데 제가 보여드려도 볼 수가 없으니 대신 읽어주실 수 있나요? 정말 번거로운 분이네. 일단 폰을 꺼내보시죠. 이준혁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조심스럽게 꺼내자 주위에 서 있던 사람들이 더욱 집중하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음성 지원 기능이 켜져 있었고 빠르게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이메일 제목, 퓨처링크 AI 기기 접근성 세미나 공식 초청장. 보내는 퓨처링크 홍보팀. 하지만 직원은 여전히 시큰둥한 표정이었다. 에이, 그런 이메일 누구나 위조할 수 있지 않아요? 위조라뇨? 제가 굳이 이런 수고를 감수하면서까지 왜 위조를 하겠습니까? VIP 행사 이름 걸고 사기치는 사람 한두 명도 아니고요. 오늘따라 희한한 분들이 많네. 멀찍이서 지켜보던 몇몇 고객들도 수군댔다. 저 점원은 왜 저렇게까지 공격적이지? 회사 방침이 그렇게 빡빡한가 봐. VIP 행사니까. 그런데 저 사람 정말 초청된 건가? 초청 메일이면 진짜 같은데. 관리인 점장님, 여기서 좀 해결해 주셔야겠습니다. 무슨 일이죠? 중년의 점장이 다가와서 상황을 훑어보았다. 이 시각장애인 고객분이 VIP 행사에 초청되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저는 그런 내역 본 적이 없어서요. 혹시 담당자 이름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유빈 엔지니어와 통화했습니다. 이준혁은 숨을 고르며 또렷하게 대답했다. AI 접근성 프로젝트에 제 코드를 협력하기로 해서 오늘 이 매장 행사에도 초대받았다고요. 최유빈? 우리 회사에 실제로 있긴 있습니다만 일단 행사가 시작하기 전까지 저희가 명단을 다시 확인해 볼게요. 그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점장님, 이 사람이 얼마나 무례하게 굴었는지 아세요? 앞에서 계속해서 특이한 요구만 하고 VIP 라운지 입장을 요구했어요. 당장 내보내도 시원찮을 판이라고요. 점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알겠습. 그럼 일단 대기석 쪽에서 잠깐만 기다려 주세. 그리고 고객님 가능한 조용히 부탁드립니다. 이준혁은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이미 수차례 이곳에 전화로 문의하며 만반의 준비를 했는데도 막상 와보니 무시를 당하고 있었다. 알겠습. 전 잠깐 기다리겠습. 하지만 분명히 확인해 주셔야 해요. 저도 제 시간을 할애해서 온 거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점장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듯 했다. 빠르게 정리를 마치고 싶어 보였다. 보안요원 고객님을 안내석 의자 쪽으로 모셔다 드리세 곧 VIP 세미나 명단 확인하고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점장님, 관리인 혹시 들으셨나요? 지금 이 매장 스태프들이 시각장애인 분에게 상당히 무례하게 굴고 있어요. 네오무안에 저분이 실제 초청받은 게 맞는지 얼른 확인하면 될 텐데 이런 장면 온라인에 퍼지면 난리 날 것 같은데. 근데 이미 누가 촬영하고 있던데 인터넷에 올라가면 반응 뜨겁겠지. 저기 영상 찍고 계신 분. 한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학생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남자에게 속삭였다. 이거 라이브로 올리는 거예요? 네, 트위터 라이브 중이에요. 이미 시청자들이 여기 직원 태도에 대해 분노하고 있어요. 진짜? 댓글 좀 볼 수 있어요? 당연하죠. 와, 시각장애인 차별하다니 최악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있잖아. 저기 모자 쓴 사람 혹시 뭔가 익숙하긴 한데 아니겠지? 설마. 혹시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었네. 얼굴을 정확히 못 봤는데 실루엣이 좀. 만약 정말 그 사람이 맞다면 여기서 이런 난리를 그냥 두고 볼 리 없을 텐데? 아직 확신할 순 없어. 그냥 닮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을 품은 채 동시에 매장 중앙의 긴장된 상황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미 분위기는 이준혁과 점원 사이에서 시작된 갈등이 매장 전반으로 번져가고 있었다. 관리인 점장은 급히 매장 내부 시스템을 통해 VIP 행사 초청 명단을 검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행사 규모가 큰 만큼 스태프들이 분주했고 당장 확인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 사이 점원은 여전히 힐끔힐끔 이준혁을 보며 얼굴을 찌푸렸다. 이봐요, 아직도 자리에 계시네요? 말씀드렸잖아요. VIP 행사는 오래 기다려야 한단 말이에요. 그냥 포기하시는 게 어때요? 아직 확인 중이잖아요. 저한테도 일정이 있다고요. 설마 그 암호인가 뭔가를 하겠다는 건 아니죠? 시각장애인 전용 뭔가를 만든다는? 네.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여러 사람이 더 편리하게 쓸 수 있게끔 만든 접근성 확장 코드 임리, 음성 인식부터 촉각 인터페이스까지 지원하게 설계했어요. 하하, 웃기지 마세. 그런 건 대기업이 이미 다 개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만든 건 오픈소스 기반이고 훨씬 빠르게 업데이트할 수 있음 오늘 세미나에서 발표할 내용이기도 하고요. 이 대화를 지켜보던 몇몇은 점원의 태도에 더욱 분개했다. 챔, 이렇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대놓고 무시를 하네. 이게 다녔으면 벌써 다른 고객들도 떠났을 것 같은데. VIP만 VIP인가? 다른 고객도 고객이지. 관리인 그때 대기석에 앉아있던 이준혁은 무심코 매장 내부를 더듬듯이 살폈다. 그의 손이 한 번씩 공중에서 허공을 탐색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마치 소리나 느낌으로 주변 물건의 배치를 파악하려는 듯했다. 그리고는 작게 중얼거렸다. 만약 최 엔지니어가 빨리 와주면 좋을 텐데. 약속 시간 다 돼가는데 왜 안 보이는 거지? 죄송합니다만 혹시 크게 필요한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보안 요원이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곧 세미나 시작할 것 같던데? 점장님이 확인 중이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관리인 매장 안을 돌며 새 기기를 구경하던 다른 고객들도 이번 갈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야, 근데 이 매장 진짜 크게 홍보했잖아. AI와 접근성 관련해서 신기술 발표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근데 정작 시각장애인을 저렇게 차별해버리면 말이 안 되지 않나? 이거 행사 취지랑 완전 배치되네. 앞에서는 착한 척, 뒤에서는 무시하는 건가. 저마다 분노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변화는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누군가는 매장 관리 자급에 대응을 요구했고 또 누군가는 이준혁에게 적극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그쪽, 지금 녹화 중이죠? 이거 증거로 남기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라이브로 다 나가고 있습. 곧 유명 커뮤니티로 퍼질 듯해요. 관리인 모든 시선이 이 사태에 쏠린 가운데 매장 한편에서 흐릿하게 서 있던 캡 모자 남자가 천천히 가까이 다가왔다. 아직 그의 정체를 눈치챈 사람은 없었지만 주변인 몇 명이 은근슬쩍 수군댔다. 아까부터 유심히 지켜보시던데 혹시 저분도 무슨 관계자일까요? 모르겠어. 근데 뭔가 아우라가 있지 않아? 키도 꽤 크고 체격도 좋아 보이던데. 야, 설마 아니야, 그냥 똑같을 리 없잖아. 그 남자는 고개를 살짝 돌려 이준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조금 망설이더니 결국 직원들과 대면하기 전에 먼저 휴대폰으로 누군가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듯했다. 관리인 저기요. 아직도 확인 중이라는데 행사 시작 10분 전입니다.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했다. 시각장애인 고객께서도 일정 맞춰서 오셨을 텐데 이렇게 길게 대기시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그러게 말입니. 저분이 거짓말 하시는 것도 아니고 메일까지 보여주셨잖아요. 점장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행사 관리 제대로 안 되나요? 군중 속에서 비난과 질문이 터져 나왔다. 그러자 점장은 난처한 표정으로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다. 예. 아, 최유빈 엔지니어님? 네, 지금 그분이 와 계시긴 한데 명단에. 점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네? 초청 명단에 분명 들어있고 오늘 발표자 중 한 분이라고요? 아, 예. 알겠습. 바로 안내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점장은 더욱 난감한 얼굴로
이준혁 쪽을 바라봤다. 고객님, 죄송합니 큰 실수가 있었네요. 원래 행사 담당 부서에서 사전에 명단을 공유해야 했는데 누락된 모양입니. 지금 바로 행사장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요? 옆에서 듣던 점원은 낯빛이 하얗게 질렸다. 진짜 발표자로 오신 분이라고요? 그렇답니 이미 코드 작업이 진행 중이었고 이번 세미나에서 직접 시연하실 계획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불만을 품은 관객들의 시선이 일제히 점원에게 쏟아졌다. 아니, 그래서 멀쩡한 발표자를 이렇게 내쫓으려고 한 거예요? 최악이네. 누가 책임질 건가?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많을 텐데. 점원의 얼굴이 붉어졌다가 하얗게 변하는 모습을 보며 점장은 재빨리 자세를 낮췄다.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 매장의 실수였습. 지금 VIP 라운지로 바로 모시겠습니다. 관리인 바로 그 순간 캡 모자를 쓴 남자가 한 발 앞으로 나섰다. 마침 점장과 점원이 이준혁에게 사과를 하려는 찰나였다. 잠깐, 뭐가 이렇게 복잡합니까? 아까부터 다 지켜봤어요. 점원은 귀찮다는 듯 그 남자를 노려봤다. 손님, 지금 일에 끼어드실 상황이 아닙니? 저희가 내부적으로 해결 중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니 제가 누군지 전혀 모르나 보네요. 그제야 주변에서 조용히 속삭임이 폭발했다. 저 사람 목소리. 혹시, 설마 진짜, 아니 어떻게 여기에. 마침내 모자를 벗은 그 남자의 얼굴이 드러나자 곳곳에서 감탄사가 터졌다. 손흥민 선수 아니야? 진짜 손흥민이야. 내가 잘못 본 줄 알았네. 세상에 어떻게 여기 있어. 점원도 뒤늦게 그 얼굴을 확인하더니 입을 다물지 못했다. 손흥민, 맞아요. 아니 어떻게. 네, 저도 새 기기가 필요해서 잠시 들렀는데 예상치 못한 장면을 보게 되었네요. 관리인 매장 전체가 일순간 술렁이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사태를 진정시키려던 점장은 더욱 당황했다. 손흥민. 손님, 정말 죄송합니. 여기 상황이 약간 복잡해서 저희가 바로 정리 중이었는데. 정리 중이라기엔 초청받은 발표자를 매장 직원이 차별하고 무시하는 걸 제가 다 봤는데요. 그게 저희가 명단 누락이 있어서. 명단 누락이면 더욱 친절히 안내해서 확인했어야죠. 바로 보안 요원 불러서 내쫓아라는 식으로 대응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손흥민이 조곤조곤하면서도 단호한 목소리로 직원들에게 지적하는 모습에 주목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귀 기울이겠죠. 하지만 만약 제가 없었다면 이분 이준혁 씨은 계속 무시당했을 거란 말이에요. 점장은 눈길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이번 일은 저희가 깊이 반성해야 할 부분입니다. 관리인 이준혁은 좌불안석으로 앉아 있다가 갑작스럽게 유명 인사가 자신을 변호해주는 상황에 적잖이 놀란 표정이었다. 손흥민 선수 맞으시죠? 제가 워낙 축구를 좋아해서. 목소리 듣고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네, 맞습. 저야말로 반가워요. 이런 모습으로 뵙게 돼 죄송하지만 정말 감사합니. 어떤 큰 힘이 되어 주시려는지 모르겠지만 저 그냥 여기서 제 발표만 잘하면 될 것 같아요. 발표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려면 우선 서로에 대한 존중이 먼저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분 직원 저도. 그리고 매장도 제대로 사과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손흥민은 가볍게 고개를 돌려 매장 점원과 보안 요원을 차례로 쳐다보았다. 아까부터 목소리 높이던 분들, 혹시 이 상황에 대해 한 말씀 해 주실래요? 점원은 잔뜩 몸을 웅크렸다. 제가 몰라서 그랬음. 명단도 없고 시각장애인 고객이라는 생각에 발표자는 아닐 거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볼 땐 몰라서라기보단 마음속에 편견이 있었던 거 아닌가요? 편견이란요. 저는 단지 규정대로. 규정은 인권을 무시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라고 있는 거죠. 사람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맞아요. 손흥민 말이 맞아요. 차별은 용납될 수 없죠. 관리인 점장은 조금이라도 수습하려고 조심스러운 태도로 이준혁을 향해 허리를 굽혔다. 정말 죄송합니. 저희 스태프가 언행이 심해서 피해를 드렸으니 행사 발표 전에 저희가 보상 방안을 마련하고 꼭 공식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제게 공식 사과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대신 여기 오는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물론입니. 그리고 오늘 발표하실 코드가 접근성 관련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들었는데 저희도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이준혁은 피곤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감사합니다. 손흥민은 부드러운 미소로 이준혁의 어깨를 토닥였다. 혹시 지금 바로 행사장으로 가시죠?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야겠네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도 같이 가실 건가요? 사실 저도 오늘 이 신기술 시연을 살펴보고 싶어서 온 겁니. 대표님 쪽에서 초청받았거든요. 몰래 조용히 구경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공개적으로 나서게 되네요. 관리인, 그러면 다들 3층 행사장으로 이동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점장이 다시 마이크를 잡고 공손하게 안내했다. 네, 어서 가죠. 손흥민 씨, 저희가 안내를... 아니요, 제가 이준혁님 좀 부축해 드릴게요. 그 말에 이준혁은 살짝 당황했다. 아, 괜찮습. 저 혼자 지팡이가 있으니. 어차피 저도 올라가는 길이니 같이 가시죠. 그렇다면 실례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행사장으로 향하자 다른 관객들도 뒤따르며 웅성거렸다. 그리고 아까부터 이 사태를 촬영하던 이들은 계속해서 라이브 방송을 이어갔다. 이거 대박인데? 손흥민이 직접 이런 불공정 상황을 지적해 주다니. 인터넷에 올라가면 난리 나겠다. 관리인 3층 이벤트 홀에 들어서자 분주히 무대 세팅을 하는 스태프들이 있었고 이미 초청장을 확인받고 자리에 앉아 있는 VIP 고객들도 있었다. 조명이 은은하게 빛나며 무대 중앙에는 대형 스크린과 여러 장치가 늘어서 있었다. 아, 혹시 발표자 이준형님 되시나요? 스태프 한 명이 다가와 물었다. 조금 전에 최유빈 엔지니어님이 찾고 계셨어요. 네, 맞습. 제가 지금 왔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개인 맞춤형 AI 접근성,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혁신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2부에서 이준형 님이 직접 코드 시연을 해주실 거라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코드 일부를 실제 디바이스에 적용해보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손흥민이 흥미로운 듯 가볍게 물었다. 어떤 코드를 만드셨는지 저도 살짝 들을 수 있을까요? 말하자면 음성 인식과 촉각 피드백을 동시에 강화하는 접근성 확장 프로그램이니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는 손이 불편하거나 전혀 다른 환경에서 스마트 기기를 쓰는 분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기본 알고리즘을 오픈소스로 공개하면 여러 개발자가 참여해서 계속 확장할 수 있도록 했고요. 와, 대단하네요. 그런 기술이 있으면 더 많은 사람이 스마트 기기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겠어요. 감사합니다. 아직 시제품 단계지만 제가 직접 체험하면서 문제점을 고쳤기에 실제적 효용성이 꽤 높을 거예요. 이야기를 듣던 주위 인사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관심을 보였다.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 몇 명은 이미 이준혁을 알고 있었고 반갑게 맞아주었다. 이준혁 씨, 드디어 오셨네요. 잠깐 준비 미팅 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다만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해서 바로 리허설 없이 본 무대로 가야 할 것 같긴 합니다. 마습 1부 발표가 이제 곧 끝날 테니 2부부터 곧바로 들어가죠. 그 광경을 바라보며 손흥민은 주변 사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눴다. 이 접근성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일상생활에서 스포츠 관련 앱이나 여러 분야에도 응용이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전 세계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나 특정 상황에서 불편을 겪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축구를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녀봤는데 환경적 한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을 많이 봤어요. 이런 기술이 널리 보급된다면 정말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네요. 관리인 발표 시작 전 행사장 뒤편에서 잠깐 휴식을 취하던 이준혁에게 손흥민이 다가왔다. 준형님, 혹시 제가 발표 중간에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 건지. 이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 대중적 관심이 크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축구 선수지만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영향력이 조금은 있으니까 도울 수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럼 너무 감사하죠. 그저 제가 가진 코드를 소개하고 많은 사람의 도움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자 손흥민은 밝게 웃으며 말했다. 그럼 제가 짧게 이 코드를 통해 세상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해 제 생각을 전해도 될까요?
물론입니 저도 힘이 납니다. 관리인 곳 1부가 끝나고 호스트가 무대로 올라갔다. 이제 대망의 2부 세션으로 넘어가겠습. 접근성, 세상을 잇는 코드라는 제목으로 이준혁 프로그래머님께서 특별한 발표를 준비하셨습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께 조명이 무대에 집중되었다. 이준혁은 시각장애인용 지팡이를 살짝 접어서 무대 끝에 내려놓고 준비된 의자에 앉았다. 앞에 놓인 노트북은 음성 안내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각장애인 프로그래머 이준혁이라고 합니. 제가 오늘 소개할 코드는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스마트 기기를 조작할 수 있게 해주는 접근성 확장 프로그램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지만 곧 안정적으로 발표를 이어갔다. 차별과 무시를 당했던 직전의 상황이 무색하리만큼 무대 위에서 그는 자신감에 차 있었다. 중간중간 스크린에 자신의 코드 구조와 테스트 장면이 나타날 때마다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지켜봤다. 이 코드는 완전히 오픈소스로 공개됨니 누구나 가져다가 자신이 필요한 기능을 추가할 수 있음. 중요한 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들의 필요를 스스로 프로그래밍할 수 있게끔 만드는 기본 틀이라는 점입니다. 잠시 후 이준혁이 직접 노트북을 조작해 보여주자 스크린 속 디바이스가 음성과 촉각 진동으로 명령을 수행하는 시연 영상이 재생되었다. 메시지 전송, 앱 실행, 음성 콘텐츠 검색 등등을 더 빠르고 유연하게 처리하는 모습이었다. 청중들은 환호했다. 발표를 마무리하려는 순간 사회자가 살짝 신호를 보내더니 마이크를 건넸다. 혹시 특별 게스트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러자 무대 뒤편에 있던 손흥민이 등장했다. 행사장 전체가 깜짝 놀라며 박수를 쳤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다. 그 순간 스마트폰 카메라 플래시가 일제히 터졌다. 사실 저는 조용히 참석해서 기술을 살펴보려 했는데요. 조금 전 매장에서 이준혁 님이 겪는 상황을 직접 봤습니다. 잠시 장내가 조용해졌고 손흥민의 표정은 진지했다. 축구를 하면서 느낀 건 온전히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항상 있다는 겁니. 환경이든 신체적 제약이든 혹은 사회적 편견이든. 하지만 그때마다 누군가가 도움을 주거나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있죠. 오늘 이준혁 님의 코드는 그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그는 이준혁에게 시선을 돌려 미소 지었다. 특히 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기술은 누구나 편리하게 쓸 수 있는 토대를 만듦니 그게 진짜 혁신의 힘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시도와 코드를 전폭적으로 응원하고 싶습.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행사장은 다시 박수갈채로 가득 찼다. 이때 이준혁은 미소를 머금은 채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그리고 혹시 오늘 많은 분께 제 말을 들려드릴 기회를 주신 손흥민 선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관리인 발표가 끝난 후 사람들은 접근성 기술에 대해 한층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다. 디바이스 제조사나 소프트웨어 기업 담당자들도 앞다투어 이준혁과 명함을 교환하며 협업 의사를 표현했다. 이 접근성 코드, 우리 회사 앱에도 적용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희는 스마트워치 쪽의 확장을 고민해 볼 수 있겠어요. 혹시 이후로도 업데이트 계획이 있으신가요? 정식 라이선스 협의도 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이준혁님, 시간을 좀 내주실 수 있을까요? 이번 사건에 대해 저희 측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요, 저도 마무리는 해야 하니까요. 행사가 모두 끝난 뒤 3층 사무실 구석방에서 점장과 문제의 점원, 그리고 매장 고위 관리자까지 모였다. 손흥민도 동석했다. 상황을 지켜보던 고객 중 일부도 자발적으로 참관 의사를 밝혔다. 점장이 고개를 숙였다. 먼저 저희 매장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 오늘 있었던 모든 언행은 저희가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옆에 선 점원 역시 고개를 푹 숙였다. 죄송합니. 처음에는 단지 VIP 행사라는 제한을 지키려 했을 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면 제 안에 선입견이 있었던 것 같습. 시각장애인이 어떤 대단한 코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그게 말이 되나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제 무지가 얼마나 큰 상처를 줄 수 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준혁은 잠시 침묵을 지켰다. 그러고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솔직히 오늘 이 상황이 너무 당황스럽고 화도 나습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이렇게 사과하시는 건 저도 고맙게 생각해요. 점원은 살짝 눈물을 글썽겼다. 제가 어리석었습. 정말 죄송합니.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다시 나오지 않도록 교육도 받고 스스로도 많이 배워야겠어요. 손흥민이 부드러운 음색으로 거들었다. 이런 갈등이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배움을 얻고 개선되는 거니까요. 매장 고위 관리자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다. 저희는 내부적으로 접근성 교육을 강화하고 오늘 사건을 계기로 모든 지점에서 장애인 고객 응대 매뉴얼을 재정비하려 합니. 그리고 이준형님의 프로젝트에도 일정 부분 후원을 검토하고 싶습니다. 이준혁은 놀라며 물었다. 후원이요? 네, 접근성 개선은 저희 회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가치니까요. 앞으로 이준혁님이 개발하시는 오픈소스 코드에 지원을 해서 많은 개발자와 함께 협력할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 말에 주변에서 작은 환호와 박수가 흘러나왔다. 정말 감사한 제안이네요. 저도 제 코드가 널리 쓰이기를 바라니까 함께 한다면 좋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예요. 관리인 점원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다시 한번 사과했다. 정말 제 태도가 잘못됐습.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준혁은 허리를 펴며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분노가 컸지만 지금은 사과를 받아들이겠습. 그리고 앞으로도 간혹 매장을 방문해야 할 때가 있을 것 같으니 그때마다 더 나은 모습으로 맞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 죄송합니다. 손흥민이 다정하게 이준혁의 어깨를 감쌌다. 정말 멋진 결말이네요. 저도 오늘 이런 장면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매장 고위 관리자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이번 일이 공론화된 만큼 저희도 공식 발표를 해서 개선 의지를 알릴 겁니. 그리고 이준형님 코드 개발팀에 적극 협력할 계획입니다. 좋네요. 분명 우리 사회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손흥민이 고개를 끄덕였다. 관리인 회의가 끝난 후 이준혁은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로비를 나섰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끔찍한 기억이 될 뻔했던 이 매장에서 이제는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로비에 있던 사람들 중 몇몇이 그를 응원하는 말을 전했다. 힘내세요. 발표 너무 인상 깊었어요. 진짜 멋졌어요. 편견을 깨는 모습 보고 많이 배웠습니다. 저도 프로그래밍 공부 중인데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참여해 볼게요. 이준혁은 연신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웃었다. 제가 좀 더 발전시켜서 공개하겠습. 언제든지 환영해요. 매장 측은 곧바로 스피커를 통해 내부 공지 방송을 했다. 공지드립니 오늘 행사 도중 발생한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매장 차원에서 공식 사과드립니. 앞으로 장애인 및 모든 고객의 편의를 위해 접근성 서비스와 응대를 개선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를 듣던 고객들은 웅성거리다가도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래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사과하니까 나아졌네. 실수가 문제였지만 그걸 계기로 제대로 바꾸려는 것 같으니 다행이다. 관리인 점장은 이준혁에게 다가와 마지막으로 손을 내밀었다. 정말 감사하고. 또 죄송합니. 오늘 일은 절대 잊지 않겠습. 우리 매장이 앞으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이준혁은 그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다. 그럼 저도 종종 들러서 제가 만든 코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함께 보죠. 점원 역시 한 발 뒤에서 고개를 숙였고 이준혁은 그에게도 가볍게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관리인 한편 손흥민은 행사장 출구 쪽에서 팬들의 사인 요청에 간단히 응해주다가 슬쩍 이준혁에게 눈짓을 보냈다. 저 가봐도 될까요? 혹시 필요하신 건 없어요? 아, 저야말로 저 때문에 귀찮은 일에 휘말리게 해서 죄송합니. 그리고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제가 더 고맙죠. 멋진 코드를 만들어서 세상을 바꾸고 계시니 제가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드린 거라면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축구 팬이라 사인이나 사진 부탁드려도 될까요? 손흥민이 크게 웃었다. 당연하죠. 일단 사인부터 해드릴게요. 이준혁은 작은 수첩을 내밀었다. 시각장애인이지만 손흥민의 활약상은 라디오와 해설 음성 그리고 인터넷 글로 빠짐없이 챙겨봤다고 했다. 가끔은 경기장에서 생생한 함성 소리를 듣고 싶기도 해요.
직접 가면 볼 수는 없지만 느낄 순 있을 테니까요. 언제든 옷에 제가 꼭 초대하겠습니다. 관리인 그렇게 모든 일이 정리되는 듯했다. 매장에서 나가는 길. 이준혁은 휴대폰을 꺼내 이어폰을 꽂았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미 이 사건이 실시간으로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었다. 강남 퓨처링크 매장 시각장애인 차별, 손흥민이 직접 나서서 해결. 접근성 코드의 주인공 이준혁 프로그래머 대박. 댓글 봐봐 난리 났네. 손흥민 진짜 멋있다. 이준혁은 머쓱해하며 직원들의 사과도 이미 영상으로 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아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제 코드를 더 알게 되겠죠. 어딘가에서 코드를 공유해 주세요. 라는 메시지가 잇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이 작은 코드 한 줄이 누군가의 삶을 바꾸고 결국 우리가 바라는 세상에 한 발 다가가게 해줄지도 몰라. 관리인 행사장 로비에서 잠시 머무르던 몇몇 고객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문을 나섰다. 오늘 사건 잘 해결돼서 다행이야. 그리고 손흥민이 나타나서 정말 깜짝 놀랐다. 그렇지. 유명인이 힘을 보태주니까 금방 달라지네. 그게 좀 아쉽기도 해. 꼭 유명인이 있어야만 해결되는 사회라면. 그래도 이번 사건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을 거야. 적어도 접근성 문제나 장애인 차별 문제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됐잖아. 맞아. 그리고 이준혁 같은 사람이 더 많이 나와서 직접 세상을 바꾸면 좋겠네. 그렇듯 사람들의 입에서 긍정적인 평가와 재평가가 이어지기 시작했다. 관리인 이후 매장 공식 홈페이지에는 공지문이 떴다. 시각장애인 프로그래머 차별 사건에 대한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 접근성 서비스 전면 강화, 그리고 곧 이준혁이 개발한 오픈소스 코드 관련 소개가 회사 측 메인 화면에 큼직하게 게시되었다. 매장 측은 내부 직원 교육을 강화하며 체계적인 매뉴얼도 마련했다. 이 모든 과정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들은 그날의 일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비록 한 매장 직원의 편견과 오만에서 시작된 불상사였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 시스템이 변하고 더 많은 사람이 기술의 이점을 누릴 기회가 열렸다. 야, 이 코드가 더 발전하면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다친 사람들도 쉽게 기기를 다룰 수 있을 것 같아. 키보드를 누르기 어려운 사람들도 음성이나 진동, 터치 등 다양하게 입력할 수 있겠지. 맞아. 실제로 이를테면 병원 같은 곳에서도 환자들이 기기 사용하기 편해질 거야. 그렇게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매장 안에 감돌았던 적대적 공기가 이제는 의미 있는 변화의 분위기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면서도 이 사건을 화제로 삼아 다양하게 의견을 나누었다. 관리인 한편 이준혁은 행사 후 야외로 나와 선선한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숨을 골랐다. 그리고 휴대폰에 접속해 자신의 개발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간단히 공유함니 우연히 차별 상황에 맞닥뜨렸지만 많은 분의 도움과 특히 손흥민 선수의 공개적인 지지 덕분에 제 접근성 코드가 더 많은 주목을 받게 되었습. 이 코드는 누구나 쓸 수 있게 오픈소스로 공개함니 함께 발전시키고 싶으신 분들 언제든 연락 주세요. 바로 댓글이 줄줄이 달렸다. 대박! 손흥민이랑 콜라보 가능성도 있나요? 기술 테스트 해보고 싶습. 자세한 설치 가이드 부탁드려요. 저도 장애인 가족이 있는데 꼭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는 활짝 웃으며 이어폰을 꽂은 채 답글을 달았다. 네, 환영합니. 함께 이 코드를 발전시켜봐요. 관리인 그리고 며칠 뒤 손흥민과 이준혁이 함께 찍은 사진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접근성 코드를 통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 라는 문구와 함께 사람들은 이 사진을 보며 단순한 이벤트성 홍보가 아니라 진정성이 느껴진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매장 직원들도 다시 모여 특별 교육 프로그램을 받았고 그 안에는 장애인 고객과의 소통 방법, 편견 없이 고객을 대하는 자세 같은 내용이 자세히 포함되었다. 가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매장 측은 내부 규정을 대대적으로 고쳤다. 관리인 어느 날 매장 입구에서 다시 마주친 점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인사를 건넸다. 이준영님, 안녕하세요. 지난번 일 이후
저희가 새로 만든 응대 매뉴얼 공부를 하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 개인적으로도 고마운 마음이 큽니. 그날 제가 큰 잘못을 했지만 그걸 계기로 더 나아질 수 있게 됐어요. 이준혁은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뵙게 되니까 저도 기쁨니. 저 역시 이 매장에서 제 코드를 시연할 기회를 더 얻었으니까요. 점원은 손을 모으고 고개를 숙였다. 앞으로는 어떤 장애나 불편이 있는 분이라도 먼저 존중하고 궁금한 점을 친절히 묻는 습관을 기르겠습. 그리고 언제든 도울 준비가 되어 있을게요. 그 마음이 참 감사하네요. 관리인 시간이 흐를수록 이 접근성 혁신 코드가 곳곳에서 활용되기 시작했다. 스마트폰 앱에 일부 기능이 추가되어 음성으로 사진 설명을 듣거나 촉각 반응으로 경로 안내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해외 개발자들도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 의사를 밝혔다. 분명 큰 혁신이 올 거야. 손흥민이 밀어주고 대기업과도 협력해서 빠르게 확산될 것 같네. 이야기는 계속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매번 새로운 업그레이드가 나올 때마다 이준혁의 이름을 언급했고, 동시에 그날 벌어졌던 차별 사건과 그 해결 과정을 떠올렸다. 관리인 어느 토요일, 손흥민이 직접 SNS 라이브를 켰다. 안녕하세요, 손흥민입니. 오늘은 제 지인인 이준혁 프로그래머가 만든 접근성 코드를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사실 얼마 전 직접 겪었던 일 때문에 이 코드의 가치가 더욱 소중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수많은 팬들이 들어와 실시간으로 반응했다. 우와, 축구 얘기 말고 IT 얘기도 하시네. 접근성 코드라니 어떤 거지? 손흥민이 소개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될 듯. 누군가에겐 당연한 편의가 다른 누군가에겐 아주 중요한 장벽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준영님 코드처럼 그 장벽을 허무는 기술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한 발짝 더 평등해지는 거죠. 손흥민은 조용히 카메라에 미소 지었다.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한 이 프로젝트를 응원하고 싶습. 혹시라도 프로그래밍에 관심 있고 사회에 기여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코드를 함께 발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은 엄청난 화제를 불러일으켰고 접근성 혁신 코드 프로젝트에 대한 후원과 개발 참여 신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관리인 얼마 지나지 않아 매장 측은 이 프로젝트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대대적으로 펼쳤다. 모두를 위한 기술이라는 슬로건 아래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열어 개발자와 일반인을 초청했다. 이 과정에서 이준혁은 직접 간견을 맡아 프로그램의 구조와 철학을 설명했다. 제가 원하는 건 한 명이라도 더 이 기술을 통해 편해지는 겁니. 그게 시각장애인이든 청각장애인이든 혹은 임시로 손을 다쳐서 스마트폰 터치가 힘든 사람이든 간에 가능한 한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자유롭게 쓰고 수정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두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도전에 수많은 사람이 응답했다. 관리인 한편 사건 당일 이준혁을 무시하던 점원은 이제 완전히 달라진 태도로 고객을 대했다. 어느 날 노약자가 오자 재빨리 의자를 가져다 주고는 편하게 쉴 수 있게 안내했으며 다른 시각장애인 고객이 오자 친절하게 음성 안내 기능 설정을 함께 도와주었다. 그 모습을 본 다른 직원들도 차차 변화해갔다. 우리도 할 수 있잖아. 좋은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네. 맞아. 장애인 고객뿐 아니라 일반 고객들도 훨씬 더 편안해하고 있어. 매장 전체의 분위기가 혁신적으로 바뀌었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오히려 손님이 더 늘어났고 매출도 상승했다. 관리인 얼마 후 이준혁은 다시 이 매장을 방문했다. 그를 알아본 점원들은 먼저 환한 표정으로 다가왔다. 이준형님, 어서 오세요. 혹시 새 디바이스 테스트하러 오신 건가요? 네. 지난번 제 코드를 업데이트해서 음성 인식률을 높였거든요. 그래서 여기 디바이스에 직접 설치해 보고 싶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바로 설치를 도와드릴게요. 점원은 능숙한 손놀림으로 기기를 세팅한 뒤 이준혁에게 사용법을 알려줬다. 자, 먼저 음성 명령어를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메시지 보내기. 안녕하세요. 접근성 테스트 중입니다. 디바이스가 부드러운 음성과 함께 진동 신호를 보냈고 곧 메시지가 전송되었다고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다. 오, 반응 속도 정말 빨라졌네요. 점원이 감탄했다. 네, 이번 버전에서는 클라우드 서버 쪽 인공지능 API를 최적화했거든요.
그 광경을 지켜보던 다른 고객이 궁금한 듯 다가왔다. 저도 이거 써볼 수 있나요? 저희 어머니가 손이 불편하시거든요. 그럼요, 누구나 쓰실 수 있어요.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찾아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오, 정말 좋은 정보네요. 감사합니다. 관리인 그날 밤 매장 퇴근 시간 무렵에 잠깐 남았던 이준혁과 점원은 문가에서 마지막 대화를 나눴다. 예전엔 제가 접근성이라는 말을 들으면 왠지 복잡하고 귀찮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준혁 님이나 손흥민 씨가 말씀하신 걸 듣고 실제로 코드를 보니까 그게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더라고요. 네, 접근성 기술은 결국 보편적인 편의를 추구하는 겁니 누구든 잠시 장애를 겪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 기술이 있으면 큰 힘이 되죠. 맞아요. 전 이제 이 매장이 단순히 프리미엄이라는 말로만 포장되는 곳이 아니라 정말 모두에게 열린 곳이 되길 바라요. 점원은 환히 웃었다. 이준혁도 함께 웃으며 문 밖으로 나서기 전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오늘도 감사합니? 그리고 응원할게요. 네, 저도 이준혁님을 응원하겠습.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관리인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울의 야경이 어슴푸레한 빛으로 번져 있었다. 이준혁은 스마트폰으로 여러 곳에서 온 메시지를 확인했다. 안녕하세요. 영국 개발자인데 당신의 코드를 보고 큰 영감을 받았습니다. 지키과스나 캐나다의 청각장애인 단체인데 시청각 동시 안내 기능을 시험하고 싶어요. 미국의 한 스타트업임니 협력 가능할까요? 그는 피곤한 기색도 있었지만 가슴이 벅차오르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차별의 상처를 덮어준 이 상황이 오히려 더 큰 목표로 나아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어주고 있었다. 문득 그날 매장 안에서 결연하게 자신을 감싸줬던 손흥민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기술은 사람을 연결해야죠. 그래, 그 말처럼. 이 코드는 단지 시각장애인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연결하고 더 풍요로운 경험을 공유하게 해줄 수 있는 길이었다. 그가 다시 한번 스마트폰에 손을 올렸다.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접근성 혁신, NOS Code for All, Just Barrier Free. 관리인 그리고 얼마 후 한 매체에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접근성 혁신, 한 줄의 코드가 세상을 바꾼다. 여기엔 이준혁의 인터뷰 장면과 함께 손흥민이 깜짝 등장해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부분도 포함되었다. 이 다큐멘터리는 방영되자마자 큰 화제를 일으켰고 기업과 기관들이 앞다투어 협업을 제안했다. 당연히 그 중심에는 강남 퓨처링크 매장에서 벌어진 그날의 갈등과 반성, 그리고 사과가 있었다. 사람들은 이 사건을 불행 중 다행이라고 표현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접근성 코드는 이처럼 세상에 빠르게 알려지지 않았을지도 모르니까. 관리인 시간이 지나도 사람들은 그날의 이야기를 잊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프로그래머를 무시한 매장 점원의 편견, 그리고 그를 바로 잡아준 손흥민의 등장이라는 스토리는 인터넷에서 꾸준히 회자되었고 결과적으로 더 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 종종 이준혁은 인터뷰에서 그 사건에 대해 묻는 질문을 받는다. 그때 기분이 어땠나요? 너무 힘들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준혁은 어김없이 이렇게 대답한다. 물론 힘들었죠. 하지만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제 코드가 이토록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사람과 협력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 편견을 극복하고 모두가 함께 혜택을 누리는 기술을 만들 수 있다면 그 어떠한 상처도 의미 있는 뿌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그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건넨다. 저 혼자서는 꿈꾸기 어려웠던 혁신을 이제 같이 해낼 수 있게 됐습. 누군가에겐 불가능해 보이던 일이 우리 모두에게 가능성으로 펼쳐지는 순간이 오길 바랍니다. 관리인 그 후로도 계속 이준혁의 오픈소스 접근성 코드는 업데이트를 거듭했다. 사용자들 스스로 피드백을 나누며 점점 더 다양한 요구사항을 반영해 나갔다. 그리고 여전히 손흥민은 SNS를 통해 주기적으로 이 프로젝트를 홍보하고 있었다. 어느 기자가 손흥민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돕는 건가요? 손흥민은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대단한 이유는 없어요. 단지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제가 조금만 힘을 보태면 더 많은 사람이 편리해지고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보다 좋은 일이 있을까요? 관리인 이 이야기는 결국 누구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는 모든 사람에게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 권위와 편견으로 한 사람을 무시하던 그날의 부당함은 오히려 커다란 변화와 희망의 시작점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뛰고 있는 이들이 있다. 아마 당신도 가까운 곳에서 혹은 온라인을 통해 이런 움직임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한다면, 그리고 누군가가 부당하게 차별받는 걸 본다면 잠깐이라도 멈춰서 생각해 보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세상을 조금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주변에 알려주어도 좋겠다. 혹은 당신만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도 좋다. 기술이건 다른 방식이건 결국 변화를 이끄는 힘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 그러니 이 이야기의 다음 장면에도 관심이 있다면 계속 지켜봐 달라. 이준혁과 손흥민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혁신, 그리고 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날 긍정적인 움직임들. 오늘의 사건은 단지 시작에 불과하다. 관리인 손흥민이 한 인터뷰에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 이준형님의 코드를 비롯해 앞으로도 여러분이 어디서든 차별이 일어나는 걸 발견하신다면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랍니. 모두가 함께할 때 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세상이 가능해집니다. 매장 점원의 반성문 중 일부. 편견에 사로잡혀 소중한 인재를 무시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 이번 일을 계기로 모든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서비스인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이준혁이 마무리하며 오늘을 계기로 더 많은 사람이 기술의 문을 함께 열 수 있길 바랍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비로소 웃으며 스토어를 나서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매장 안에는 평화롭고도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그리고 그 공기는 이제 이곳을 넘어 세상 전반으로 퍼져나갈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관리인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이준혁은 라이브 방송에서 조용히 미소 지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절대 혼자 견디지 말고 목소리를 내주세. 그리고 주변 사람들도 귀 기울여 주세. 그렇게 함께 힘을 합치면 작은 코드 한 줄이 큰 파도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오늘 우리가 봤잖아요. 이렇게 라이브가 종료되자 수많은 시청자가 댓글로 응원합니다. 함께 할게요 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세상 어딘가에서 또 다른 이준혁, 또 다른 손흥민이 탄생할 수 있도록 이 이야기는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다. 관리인 혹시 지금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내일도 이 프로젝트는 계속됩니. 더 많은 피드백을 받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거예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세요. 그렇게 오늘의 이야기는 끝맺지만 진정한 엔딩은 아닐 것이다. 이젠 당신이 이 이야기를 이어가길. 우리 모두가 더 나은 내일을 만드는데 동참할 수 있으니까. 관리인 다음에도 또 만나죠. 그리고 꼭 소식을 전해주세. 우리는 연결되어 있으니까요.